안녕하세요. 축구 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가 에스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4회차 어제 세리에 7경기에 이어서 분데스리가 7경기 그리고 전체 최종 픽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와 아우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도르트문트 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죠. 최전방 홀란드 복귀 이후에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지난 볼프스부와 라이프치히 경기에서 연속 승리를 잡았었는데요. 그런데 마인츠 상대로 홀란드의 득점이 침묵했고 그 이외의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도 떨어졌어요. 지난 레버쿠젠 원정에서는 자가두와 칸이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선발에서 제외됐었죠. 미넨글라드전에서는 센터백 자가두를 제외하고는 기존 선발 라인업을 유지했었습니다. 레버쿠젠전에서는 중앙 수비와 우측 수비가 불안했고 미넨글라드전에서는 후반 이후 수비와 중원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격에서도 산초와 벨링햄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전체적인 공격의 속도감이 떨어졌죠. 원정팀 아우크스입니다. 아우크스는 지난 홈에서 유니온 베를린에게 2대1로 승리하면서 드디어 3연패를 탈출했죠. 스트라이커 니덜레우의 공간 침투와 골 결정력이 좋았고 양측 윙백들이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에 대해서 대처를 아주 잘했습니다. 3백 라인은 공간을 내주지 않았고요. 중원의 그루에조와 스트로볼은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이 좋았고 최전방 니덜레우너와 양측면 리히터, 안드레 한의 전방 압박과 상대 측면 지역에서 수비 뒷공간 침투는 위협적인 모습이었어요. 이전 바이에른 미넨과의 경기, 브레멘과의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는 매끄럽지 못했지만 중원과 수비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도르트문트와 아우크스의 분석 결론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경기에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의 교체 타이밍이 좀 늦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산초는 고정 포지션에 머물지 않고 넓은 활동량을 보이지만 후반 이후 체력이 떨어지면서 최전방 홀란드에게 연결되는 마지막 그 킬패스, 위협적인 패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죠. 또한 벨링햄은 18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만 역시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고 수비 라인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아우크스가 공격의 무게는 떨어지지만 중원 압박이 강하고 집중력이 높은 팀이죠. 올 시즌 초반 홈에서 도르트문트에게 실점하지 않고 2대0으로 승리했던 기억도 있어요. 지난해에는 홈에서 5대3으로 패하긴 했는데 경기 종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승과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매치는 프랑크푸르트와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홈팀 프랑크푸르트는 현재 7경기에서 패가 없고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팀 밸런스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올 시즌 상대팀에 따라서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센터백 힌테레오를 중심으로 아브라함, 은디카의 3백 라인에 아주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센터백 하세베가 부상 복귀 이후에 수비형 미들로 전환했고 최전방 실바와 양측면 바르코크와 유네스의 공격 호흡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영입한 요비치가 최근 교체로 3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조카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고 있죠. 주전 자리를 꿰찬 실바가 좋은 움직임과 득점력을 높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쉽게 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흐름이 좋지 않아요. 올 시즌 4승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첫 개막 원정 경기에서는 브레멘을 상대로 4대1로 승리했지만 홈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잡고도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후반 중원 밸런스가 깨지면서 2골을 허용해서 결국 4대1로 대패했죠. 이날 패배로 단장과 감독이 경질됐고 팀 안팎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죠. 지난 호펜하임과 브레멘 2경기에서 모두 전반 초반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이걸 또 모두 실축을 했어요. 그래서 3대0, 4대1로 크게 패했죠. 호펜하임전에서는 양측면 미텔 슈타트와 페카릭의 공격 가담 능력과 크로스는 좋았지만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브레멘전에서는 마텔 슈타트가 중원으로 위치를 변경했고 귀행주지와 투자르가 공수 조율을 맡았었죠. 공격에는 쿠냐, 코르도바, 다리다가 측면 돌파, 수비 가담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헤르타 베를린의 분석 결론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경기 흐름이 좋고 밸런스도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레버쿠젠, 미넨글라, 도르트문트 등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들을 상대로도 패하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부상자가 많고 팀 사기가 떨어진 베를린을 상대로 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랑크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유니온 베를린과 미넨글라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니온 베를린은 지난 원정 2경기에서 아우크스에게 2대1로 패했고 라이프치히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올 시즌 첫 연패를 기록 중이죠.
라이프치전에서는 중원에 숫자를 많이 두고 측면 공격에 집중했는데 중원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우크스전에서 수비 집중력이 아주 안 좋았어요. 최전방 아워이니와 공격형 미들인 앙바르첸이 장기 부상 중인 타케청 스트라이커 요엘 푸얀팔로스와 막스 크르제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지만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중원과 센터백에서 압박과 제공권이 좋은 겐트너는 지난 두 경기에 후반 중반 교체로 출전했지만 아직 폼이 올라오지 못해 보였고 공수 조율 역할을 했던 그리스백과 제공권과 압박이 좋은 프레멜이 경기력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미넨글라입니다.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4대2 대승을 했고 이전 경기에서는 브레멘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죠.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전반 홀란드에게 뒷공간을 내주면서 뒷공간을 많이 내줬고 수비 뻘처리 미숙으로 두 골을 먼저 허용했어요. 하지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측면과 상대 공간을 끊임없이 노렸고 후반 초반에 벤세바이니와 후반 중반 티랑이 골로 승리를 잡았죠. 최근 미넨글라의 최대 장점은 경기 페이스를 흔들리지 않고 종료 시까지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강한 팀과의 경기에서는 약체팀이 상대팀의 플레이에 이끌려 정작 자기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미넨글라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중원에서 노이하우스는 상황에 따른 위치 선정이 뛰어나고 패싱력도 갖추고 있죠.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후반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2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양측면 벤세바이니와 라이너는 공수 양면에서 조율이 뛰어났고 최전방 호프만과 플레는 상대 진영에서 공간을 만드는 능력과 뒷공간 침투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베를린과 미넨글라의 분석 결론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의 장점은 아워이니와 앙바르첸의 최전방과 측면에서 빠른 침투와 중원의 강한 압박 이후 빠른 공격 전환이죠. 그런데 최근 두 경기에서 이런 움직임은 좋았는데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반 이후 중원 압박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반면 미넨글라는 경기 밸런스가 경기 종료까지 무너지지 않았고 골을 허용해도 자기들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넨글라의 우세가 예상되긴 하는데 유니온 베를린은 올 시즌 홈 패배가 아우크스전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죠. 유니온 베를린의 무 혹은 패를 예상합니다. 6번째 매치 브레멘과 샬케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레멘은 상대팀에 따라서 전술 변환을 통해서 공수 라인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팀을 상대로는 포지션 변화를 통해서 중원과 측면 수비를 단단히 하고 공간을 내주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최전방 투톱과 측면의 역습에 집중을 하죠. 이번 샬케전에서는 양 측면 풀백인 게브레, 셀라시에와 펠릭스 아구를 활용해 상대 측면을 노리고 최전방 라시자와 젤케의 수비 뒷공간 침투로 공격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에는 모발드가 공수 조율을 맡고 장 마누엘 은봉과 에게슈타인이 측면과 중원의 공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죠. 다만 부상 중인 측면의 아우구스틴손의 대체 선수인 펠릭스 아구가 측면 공격과 득점력은 있어 보이는데 수비 전환이 늦고 다시 부상으로 제외된 펠크루그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조시 사전트의 득점력이 좀 떨어져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팀 샬케입니다. 지난 감독 교체 이후 홈에서 치른 호펜하임에게 4대0 대승을 거뒀지만 다시 또 3연패에 빠졌어요. 나심 부젤라브와 마스카렐 부상에서 복귀해 교체로 지난 켈런전에 출전했지만 아직 정상 컨디션은 아닌 상황입니다. 측면 콜라시나치는 부상으로 18라운드 바이렌 미넨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었죠. 중원의 핵심 살리프 사네와 최전방 조커인 스크리지브스키도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선수들도 부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떠한 전술적 변화를 주기도 힘든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많았고 중원에서 세르다르와 스탄불리의 밸런스가 좋고 최전방과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는 우스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는 모습이죠. 브레멘과 샬케의 분석 결론입니다. 샬케는 전체적으로 힘과 높이가 있고 활동력이 많은 팀이에요.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도 보여주죠. 하지만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상대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전술적 변화를 대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브레멘의 승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 라이프치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홈팀 라이프치는 지난 마인츠 원정에서 포지션과 중원의 변화를 줬는데 3대2로 역전패당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올 시즌 들어서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찬스에 비해서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고 마인츠 원정에서 최전방 은쿵쿠, 풀센을 제외하고
포르스베리와 소를로트를 앞세웠지만 떨어진 득점력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은 울머와 하이다라를 공격형 미들에 배치했고 사비체르가 중원 수비를 담당했지만 측면과 최전방으로 연결은 매끄럽지 못하고 압박도 강하지 않았어요. 이날 경기에서 좌측 윙백 앙헬리노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은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원정팀 레버쿠젠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고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첫 패배와 두 번째 패배 모두 역전패를 기록하면서 이후에 경기력의 기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고 중원의 바움가르팅거와 최전방 시크의 공백이 커 보입니다. 바움가르팅거와 시크를 대신해서 아랑기즈와 알리리오가 선발로 나서고 있지만 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좌측 풀백에 싱크하벤과 웬델을 선발과 교체로 번갈아 가면서 기용했지만 측면 공수에 부족함이 보입니다. 라이프치히와 레버쿠젠의 분석 결론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 흐름이 좋지 못하고 경기력의 기복도 있어 보이죠. 라이프치히는 득점력에 문제가 있고 레버쿠젠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팀 밸런스가 깨졌어요. 올 시즌 2라운드에서 맞붙은 두 팀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두 번째 경기에서는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은 라이프치히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매치 켈른과 아르민입니다. 홈팀 켈른은 최근 홈에서 헤르타 베를린에게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후 샬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팀 분위기를 잡는 듯 했지만 호펜하임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3대0으로 패했죠. 호펜하임전에 최전방 두다와 볼프를 배치했고 중원을 두텁게 하면서 상대 중원 압박에 집중했어요. 포백에서 3백으로 전환한 수비는 제공권과 힘에선 앞섰는데 빌드업이 잘 되지 않았고 상대 볼을 탈취한 후에 공격의 전환도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중원 헥터와 드렉슬러의 전방 압박과 수비형 미들인 스키리의 중원에서 거친 수비는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죠. 상대 문전에서도 세밀한 부족으로 찬스가 와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떨어지는 득점력과 중원의 세밀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클럽 브리어에서 마이어막스와 데니스를 최근에 임대로 영입했죠.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번 경기에 출전한다면 종종과는 다른 경기 흐름을 조금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아르민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홈에서 5대1로 대패했고 슈투트가르트에게는 3대0으로 완승했죠. 올 시즌 경기력의 기복이 심하지만 원정보다 홈에서 3승을 거뒀고 원정에서는 1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4-4-2 포메이션으로 수비와 중원의 라인을 유지하면서 우측 도안과 최전방 클로스의 공간 침투의 공격 모습을 보입니다. 팀의 특별한 장점은 별로 안 보이는데 공격 시에는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상대 방어에 포기하지 않는 끈끈함을 보이고 있죠. 켈른과 아르미니의 분석 결론입니다. 전체적으로 켈른의 경기력이 아르미니보다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아르미니는 경기력의 기복이 심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플레이하려는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위권 팀들의 경기는 예측이 쉽지 않고 특히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들의 경기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죠. 경기 분석보다는 경기 당일 컨디션과 분위기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켈른이 4승 1패로 앞서고 있지만 올 시즌 맞대결에서 아르미니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죠. 켈른의 힘과 높이가 있지만 세밀한 부족함으로 촘촘한 아르미니의 수비를 무너뜨리기도 쉽지 않죠. 켈른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3번째 볼프스부르크와 프라이브의 경기입니다. 홈팀 볼프스부르크는 올 시즌 8승 8무 2패로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만 패배를 기록하고 있죠. 지난 레버쿠젠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라이프치히와 홈에서는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죠. 최전방 베오스트의 압도적인 큰 신장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양쪽 측면의 윙포드 바쿠와 슈테펜을 활용한 빠른 공격은 아주 무게감이 있죠. 우측 윙포드와 풀백을 소화할 수 있는 바쿠는 빠른 공격 가담이 좋고 수비력도 뛰어납니다. 중원의 아놀드는 공수 조율이 뛰어나고 슐라거는 우측과 최전방으로 패스와 공간 활용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다만 중앙 수비수들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고 수비 전환이 느린 단점이 있죠. 최근 센터백 폰그라치치 경기력이 좋지 못해 두 경기 연속 전반 이후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원정팀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지난 홈에서 슈투트가르트에게 우측 윙포드인 정우영과 데미로비치의 골 결정력으로 2대1로 승리했죠.
측면 그리폰의 공간 움직임과 볼 관리 능력이 좋았고 최전방 데미로비치의 힘과 높이에서 상대 센터백과의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올 시즌 8번의 원정 경기에서 3승 2무 3패로 홈 경기보다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3-4-3 포메이션으로 공격에서는 타겟형 스트라이커 중심으로 측면 공격이 위협적이고 중원 압박이 강하죠. 다만 3백 라인이 상대 공간 침투에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의 분석 결론입니다. 올 시즌 2라운드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던 두 팀. 첫 번째 대결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주도권을 잡았고 양 측면의 그리포와 살라이 크로스와 최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가 위협적이었죠. 두 팀의 경기력을 비교해 볼 때 공격의 흐름은 볼프스부르크가 측면과 결정력에서 앞서고 있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2승 3무로 볼프스부르크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공격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중원의 압박과 공수전환은 볼프스부르크보다 앞선다고 예상되죠. 투폴드의 경우에는 볼프스부르크의 무와 패를 추천드리지만 단독 픽일 경우에는 볼프스부의 패를 추천합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4회차 14경기 최종 픽입니다. 1경기 칼리아리와 사수올로는 무 혹은 패, 2경기 크로토네와 제노아의 경기, 크로토네의 무, 3경기 도르트문트와 아우크스, 도르트문트의 승 혹은 패, 4경기 프랑크푸르트와 헤르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의 승, 5경기 유니온 베를린과 미넨글라, 유니온 베를린의 무 혹은 패, 6경기 브레멘과 샬케, 브레멘의 승, 7경기 삼프도리아 유벤투스의 경기, 삼프도리 패, 8경기 라이프치히와 레버쿠젠, 라이프치히의 승, 9경기 인터밀란과 베네벤토, 인터밀란의 승, 10경기 스페치아와 우디네세, 스페치아의 승 혹은 무, 11경기 아탈란타와 라치오의 경기, 아탈란타의 승 혹은 무, 12경기 켈른과 아르미니, 켈른의 무, 13경기 볼프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 볼프스부의 패, 14경기 AS 로마 헬라스, AS 로마의 승 혹은 패. 자, S버프의 14경기 최종 픽입니다. 저희의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5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